지난 시간에 이어서 봅니다. 건축과 조명 공사의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건축 마감재와 색상, 빛의 반사와 직결되며 시감도, 조도에 대해 영향을 많이 끼친다. 건축 시공 방법, 조명기구 설치 방법 필요하고 협조가 필요하고, 인테리어 공사의 분위기와 공간 조명의 처리, 쪽 사이네지와 분위기 연계성, 그 다음에 전반 조명, 국부 조명의 조화, 제시자의 이동 방향, 그 다음에 안락감, 그 다음에 실내 가구 배치와 바퀴, 각종 사이네지는 이제 기호라든가 기호, 표시,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조명의 연출 기법, 이제 우리가 조명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조명의 기구라든가 방법을 살펴봤고, 연출 기법을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효과는 빛과 빛깔의 형상과 율동에 의해서 입체적이고 공간적 조용을 지향하는 영상 효과와 기술로 얻게 되는 효과를 말하고, 계절, 시간, 분위기, 심리, 전경 등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연출 효과의 연출 기법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강조, 빔, 플레이, 월워시, 그림자, 실루엣, 후광, 크레이징, 상향광, 스파클 기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각 하나씩 이제 강조 기법, 강조하는 거죠. 여기 이제 광원이 있어서 여기 주로 이제 미술관이나 작품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요걸 강조시키는 거죠. 투과해서. 그래서 물체를 강조하거나 시야 내의 어느 한 부분에 주의를 집중시키자 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하이라이팅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빔 플레이 기법, 강조하고자 하는 물체에 의도적으로 광선을 비춰서 광선 그 자체가 시각적 특성을 갖게 하는 기법이 이제 빔 플레이 기법이 되겠습니다. 광선 그림자 효과는 공간을 온화하고 생기있게 해준다. 특히 투명 유리의 전구에서 조사하는 비추는 광선 형태는 매우 정확하고 그렇지만 강한 그림자를 만들게 된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워싱 기법. 월워싱 기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워싱이 벽에 빛을 이렇게 비추는 거죠. 벽에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비추는 겁니다. 광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어쨌든 벽에 빛을 이렇게 흘러내리게 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수직 벽면을 빛으로 쓸어내리 듯한 효과를 주는 그런 걸로 비대칭 배광 방식의 조명기구를 사용해서 균일한 조도와 빛을 비추는 기법이 이제 월워싱 기법이 되겠습니다. 월워싱에도 여기 나온 것처럼 플로어 워싱, 실링 워싱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플로어 워싱은 말 그대로 이제 바닥면, 천장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 연출 기법, 말 그대로 이제 빛과 그림자가 같이 있게 해서 입체적으로 연출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과 그림자의 효과는 시각 경험의 매력적인 요소로서 그림자를 이용한 그런 기법으로 섀도우 플레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실루엣 기법,
물체의 형상만을 강조하는 기법으로 시각적인 눈부심이 없고 물체의 형상은 강조되지만 물체면의 세시한 묘사는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후광 조명 기법. 빛을 아크릴, 스테인리스 글라스와 같이 반투명 재료를 통과하게 하여 배면의 빛을 확산시키는 방법을 백라이트라고 하는데, 요 후광 기법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광선 조절용 액세서리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월워싱 방법, 월워싱 여러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가지 월워싱과 실링워싱, 프로워싱에 대해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스파클 기법이 되겠습니다. 어두운 배경에서 광원 자체를 이용하여 흥미로운 반짝임, 즉 스파클을 연출해서 하는 조명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향광의 조명 방식, 상향광을 이용해서 윗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기법이 이제 되겠어 업라이트라고 합니다. 업라이트. 그 다음에 클레이징 기법. 빛의 방향 변화에 따라 시각적 느낌이 달라지고 빛의 각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직면과 평행한 광선을 벽에 비추게 하여 한 벽면에 두 가지 느낌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벽면 마감 재료의 재질감을 강조시키는 거친 나무, 벽돌, 콘크리트 등의 질감이 강한 재료에 효과적이다. 글레이징 효과를 내기 위한 매입 등은 천장 끝에서 이 정도 150에서 300mm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그리고 이때 광원에 의해서 조가비 무늬가 나타나는데 조가비 위에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시각적 벽면을 분할해서 천장을 낮아 보이게 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연출 기법, 건축과 조명의 종류라든가 방법과 연출 기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주거 공간의 조명인데, 지금까지 기초적인 걸 배운 걸 토대로 이제 주거 공간의 조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주거 공간의 조명 설계 검토 사항에서 조명 설계 검토 사항 쭉 나옵니다. 뭐 첫 번째 등기구보다는 여러 개의 등기구를 나누어서 그 필요한 밝기를 한다든지 선택을 조명 방식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마감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가능한 반사된 빛으로 밝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이 책을 읽은 곳,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곳, 필요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조명 방식을 선택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밝은 시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편리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조명 설계를 하게 된다. 이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의 역할 확대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제 주거 공간별 조명 기법이 나옵니다. 현관 조명일 때의 내용, 현관의 분위기를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죠. 뭐 구두끈을 맬 수도 있고, 그죠? 구두끈을 매는데 이제 현관에 구두끈이 이제 그림자가 지면은 안 되겠죠. 그런 거라든가, 어떻게 하면 간접과 확산 조명을 해서 구두끈을 맬 때도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런 조명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현관의 특징을 이제 이렇게 뭐 내방객, 손님이 오는 거죠.
얼굴이나 복장이 어떻게 될 건지, 보이게 할 건지, 문의 개방에, 개폐에 방해가 되지는 않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서 조명 설계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여기에 지금 쪼그리고 앉았을 때 이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든가, 여기 이제 손님이고 주인일 때 얼굴이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현관의 조명 계획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관 관련 조명기구, 이런 센서, 스위치가 달린 기구라든가 전멸, 그 다음에 거실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은 이제 다목적 공간이고 또 휴식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늑하고 밝은 분위기의 부드러운 조명이 이제 요구된다. 그래서 간접 조명과 직접 조명이 이제 그 다음에 국부 조명,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분위기 조명을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현관 조명의 사례가 되겠어요. 현관 조명의 사례. 그죠? 여기 이제 이렇게 뭐 일반 주택에 여러분들 지금 사는 주택에 있어서 이런 현관을 이제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현관 조명 계획의 체크 포인트, 우리 잠깐 살펴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건축가 조명 중 광창 조명, 코브 조명, 커튼 조명, 밸런스 조명,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적이다. 그리고 거실 조명의 기법이 됩니다. 이건 이제 거실 조명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 전반 조명으로 100룩스 정도가 이제 밖에 적당하고 경제적이다. 그리고 거실에서와 같이 아늑한 분위기가 필요한 곳에서는 명암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50룩스 정도 내외의 낮은 밝음, 전반 조명과 간접 조명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조도를 높게 해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쭉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현관 조명, 거실 조명이죠. 거실 조명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 그다음에 거실 조명의 체크 포인트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형광등과 백열등이 좋아해서 색온도 분위기 나와 있습니다. 백열등과 형광등을 적절하게 이렇게 배합했을 때 색온도는 이렇게 되고, 이런 느낌이다. 어떤 분위기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표로. 그 다음에 국부 조명, 부분 조명의 효과. 그 다음에 거실 조명의 계획의 사례, 이렇게 이제 스케치를 해서 어떤 조명 분위기가 되겠다, 그리고 조명 광호는 어디쯤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세운 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하고 식당 조명, 음식을 만드는 작공간, 그래서 가장 기능적으로 계획되어야 하고, 주방 시설은 거의 고정이 되어 있고, 작업자의 위치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제 거실에서의
같이 자재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제 뭐 싱크대에 설거지할 때 조명 등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기면 안 되는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에 조리를 하는데 거기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300룩스 정도의 전반 조명과 작업대와 조리대에 약 700룩스 정도의 국부 조명이 이제 필요하다. 그 밖에도 이제 부엌이나 식탁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포인트, 계획 방법, 조명 방법의 여러가지 체크포인트.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설거지 할 때 이 광원이 이렇게 비쳐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도 전반 조명이 있고, 그래서 요게 우리가 이제 그 설거지가 그림자가 생겨서 안 보인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명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펜던트를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전체 전반 조명이 있고 펜던트 있고, 체크 포인트 여기 있네요. 체크 포인트가.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식당의 조명 계획 시 각 부분 마감 재료 세부 처리의 세부 사항과 감각적 조절을 위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이제 정리한 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장에, 벽에, 바닥에, 세간에 따른 마감, 그 다음에 그 식탁, 부엌, 가사실에서의 감각적 조절을 위하여서 고려해야 할 사항, 뭐 식욕 증진,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고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건 부엌과 식탁의 사례가 되겠죠. 이렇게 그림을, 사진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마찬가지 식탁 조명의 사례. 그 다음에 욕실 조명. 욕실은 이제 습기가 있기 때문에 방수, 방습형의 형광등이나 전구가 사용이 되고, 천장에 습기가 서리므로 벽 붙임 등이 바람직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100룩스 정도 이게 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고려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건 이제 욕실 조명의 사례가 되겠고요. 얘도 마찬가지 욕실 조명의 사례. 그 다음에 침실 조명. 침실은 이제 잠자는 곳이니까 거기에 휴식과 취침을 위한 공간으로 편안하고 분위기 있는 조명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커튼 조명이나 밸런스 조명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런 사항들이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건 이제 사례가 되겠어요. 침실 조명의 사례. 침실도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분위기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명 방법.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커튼 조명이나 밸런스 조명을 이제 사용한 거죠. 그 다음에 테이블에 있는 조그마한 스탠드, 그런 조명이 있고. 그 다음에 침실 조명 계획의 체크포인트. 또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분위기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침실의 조명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협탁을 이용한 조명, 여러가지 월워싱 기법에 의해서 나타낸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서재 조명. 서재 조명은 이제 주로 책을 읽는 그런 공간이니까 책에 눈부심이나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원칙이 되겠죠. 그죠? 눈부시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서재의 조명 사례, 계획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 중점, 그 다음에 서가의 조명, 요거 이제 책장이죠, 서가. 간접광,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이 되겠습니다. 사례, 사진, 스탠드를 이용한 조명, 전방과 스탠드,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동 침실의 조명이 되겠습니다. 밝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고연색성의 형광등을 전반 조명을 하고 학습이나 취침을 위해서 단순하고 기능적인 국부 조명 등을 따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500룩스 정도 조도가 필요하다. 눈의 피로를 주지 않는 3파장 램프가 적당하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서 계획을 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조명 계획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 작업, 그 다음에 방에 대한, 여기 이제 어린이 방이죠. 방에 조명 계획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쓰겠다는 거죠. 이건 실제로 사진으로 보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은 게 이거 되겠어요. 주거공간의 조명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사례를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된다. 거실 때 식당, 주방부터 해서 욕실까지. 그래서 여기 등기구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잘 활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각각의.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전시 공간의 조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장 조명, 그 다음에 병원 조명, 병원도 수술실이라든가 이런 이제 다양하게 그 실의 용도에 따라서 조도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계획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조명, 학교 조명, 그리고 상업공간 조명. 상업공간도 업종에 따라서 많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 조명, 상업공간 중 백화점 조명, 음식점, 전문 음식점일 때, 그 다음에 무대 조명, 이제 무대 조명의 그 입체적인 조명 계획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호텔 조명, 여기까지가 이제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옥외 조명과 경관 조명이 있습니다. 요즘 경관 조명도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과제물 제출한 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능동형 자연체감 방식에 대한 과제물인데, 이미 앞에 지난주에 살펴봤기 때문에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도다다오의 빛의 교회, 그 다음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구겐하임 미술관, 시애틀 국립도서관. 안에서 찍은 게 없나요? 아, 여기 있네. 안에서 찍은 거. 안에서 찍은 거. 또 마찬가지. 또 안에서 찍은 거. 또 이렇게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수동 능동형 자연체감 사례. 일단 스터디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네요. 그죠? 요건 이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구겐하임 미술관, 루크로브제의 릉샹교회, 신비로운 빛이 온다. 교회 건물, 그 다음에 체육관, 여기 이제 뭔가요? 광덕트인가요? 네, 광덕트. 경북대 지하주차장, 부산역,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12주차 가 나간 뒤에 과제물 제출이 2개가 있었어요. 2개. 그래서 2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로서 이제 건축과 조명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 나머지 조금 뒷부분 남아있고 하는데, 그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스터디를 필요하신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 고생들 많이 했고요. 코로나19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적 관련인데, 성적 처리는 일단 학교에서 특별한 방침이 없으면 예전에 예고했던 방법대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낸 과제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을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제 시청을 했는지를 확인을 할 방법이 댓글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진짜로 끝까지 시청을 하고 댓글을 다룬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일단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간이나 끝부분에 이제 과제물을 이렇게 내기도 하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과제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적 처리는 과제물 제출한 그거 하고 횟수하고, 그 다음에 댓글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과제물을 제출을 못한 사람은 다음 주 내까지 제출을 하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은 며칠이었던가? 이번 주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번 주 29일, 26일, 28일. 이번 주, 그죠?
이번 주 내. 이때까지 이번 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주 28일까지 제출된 과제물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과제물 내용물도 중요하겠죠. 평가해서 성적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영상이 좀 초기에 좀 목소리가 적고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요것들은 그 마이크를 한 3번을 바꿨는데 아직도 조금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이 마이크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대한 동영상 편집하는데 또 시간이 또 걸리고 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잘 따라와 줘서 마치도록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